자,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돼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죠? 데이터의 원천.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내부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통합해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도 보시면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말고도 여러 가지 미디어 데이터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텍스트 문서들. 텍스트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음성, 동영상 이런 게 존재하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의 형태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거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수집하는데 수동으로 그냥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수동으로 이제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제 뽑아 추출해서 갖고 올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그 수집기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크롤링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우리 인덱싱, 서치 엔진 할 때 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서치 로봇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다 그 웹페이지들을 검색해서 갖고 온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로그 수집기, 그 다음에 크롤링, 그 다음에 센싱. 센서가 이제 있는데 그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죠. IoT 환경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쓰고요. 그 이외에도 자동 센싱 기술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하고요. 수집한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하는데 내부 데이터나 이런 데서 저장하는 방식이 DBMS, 그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정형화되게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형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입력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법, 우리가 NoSQL이라든가 하둡이라든가 또는 HDFS, 지난 시간에 배웠던 HDFS 방식, 엣지-베이스드 방식,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둡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하둡 이외에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걸 NoSQL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맵 리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많이 쓴 게 분산 병렬 처리 방법을 하드웨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이 이제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전처리 작업을 해야 돼요. 전처리 작업. 뭐냐면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다 그러면 텍스트를 단어별로 쪼개서 단어 단위로 추출한 다음에 그 단어를 이제 분석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통계적 분석 방법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딥러닝, 인공지능 방법,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있고 거기서 뭘 분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속해서 계속 각각의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돼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잘 표현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작하기 전에 봤던 그 그림 있죠. R을 이용해서 만든 그래픽 이미지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서 결과를 그래픽으로 얼마만큼 잘 만들어주느냐가 사람들이 확 이제 와 닿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로 표현하는 시각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시각화하는 방법이라든가 툴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에 대한 얘기인데, 데이터 소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원이고, 데이터 자원인데, 뭐냐면은, 빅데이터.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은 데이터 드리블이라고 얘기를 했죠.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데이터 마이닝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통계 강조도 하고 AI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빅데이터의 관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돼야 되는지, 뭐 이런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자원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 플랫폼들, 하둡이라든가 NoSQL. 여기 이제 익숙한 단어들이 막 나오죠?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게 빅데이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작하는 방법들, 하둡이라든가 NoSQL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어쨌든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가, 다른 말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말도 쓰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근데 주로 이제 수학 베이스로 해서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들은 수학 베이스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 빅데이터 경영학과죠. 그래서 수학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어떤 분석 기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경영에 활용하느냐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여러 개 다양한 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경영 위주로 해서 이런 위주로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저장, 분석할 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고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데이터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하는지에 대한 단계를 이 가트너라는 그룹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이제 사일러스라는 거예요. 하딩. 사일러스라는 게 뭐냐면 곡식 저장 창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굴뚝같이 크다랗게 생긴 데다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굴뚝이 아니고 거기다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저장 창고예요.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곡식 저장 창고에다 저장하듯이 계속 저장하는 거죠. 우리 기업에. 그런 이제 하는 거. 하딩이라는 건 이제 추수하다, 걷어다는 거. 하베스트라 그러죠. 하베스트에 대한 내용이니까. 홀딩.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서로 교환하는데 1대1로 교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합하는 관점.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공통으로 이제 움직이는, API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스텝 1, 2, 3, 4인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뒤에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일러스 단계. 그래서 저장한다. 이거 얘기였고요. 데이터를 곡식 창고에 저장하듯이 계속 저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스체인지 단계, 쉐어링 단계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서로 여러 기관들과 서로 공유하는데 이제 1대1로 공유하는 그런 단계 또는 1대 다대 관계.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이제 공개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풀이라는 게 우리가 풀장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나의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통합된 그 그룹을 형성해서 그 그룹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커먼 방식, 코크리에이팅에서 같은 API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한글로 적어놨는데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놓은 게 뒤에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부 자산 데이터
이렇게 사일러라는 첫 단계, 내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저장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런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외부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외부 데이터하고 본인들이 1대1로 이렇게 다 일일이 컨택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계가 이제 익스체인지 단계. 근데 그러지 말고 통합해서 그냥 그 하나로 만들어자. 이것을 이제 통합 관점, 어그리게이팅이라는 게 통합이거든요. 통합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웹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주로 이제 API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올라가는 단계를 코크리에이팅 단계에서 기업이 이제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기의 데이터 자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떻게 수집할 거냐를 가트너라는 그룹에서 4가지 단계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기업은 어떤 걸 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